식탁 위에는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낸 저녁상이 놓여 있고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숟가락을 들고 있고 동생 지환과 수비는 그동안의 잡담을 이어가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지혁은 어딘가 결심한 듯 굳은 표정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나 결혼합니다. 짧고 단호한 말. 순간 식탁 위 공기는 얼음장처럼 굳어버립니다. 뭐라고? 아버지는 놀라서 지혁을 바라봅니다.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놓치고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지혁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결혼? 갑자기 무슨 소리니? 내가? 어머니의 목소리엔 놀람과 당혹함이 섞여 있습니다. 지환. 수비는 물론 할머니도 놀라서 지혁을 바라봅니다. 식탁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집히고 모두가 지혁에게 쏟아지는 질문과 감정으로 뒤엉킵니다. 하지만 지혁은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말합니다. 사랑이고 뭐고 중요한 건 서로 원하는 게 있다는 거야.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번 결혼은 그렇게 결정했어. 그의 차가운 어투에 가족들은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사람이 꼭 사랑 때문에만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혁은 짧게 대답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 은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카페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던 모습, 그리고 자신에게 조심스레 고백하던 순간, 나랑 만나요. 그리고 자신이 내뱉었던 잔인한 한마디, 넌 나랑 안 어울려. 그 말을 내뱉을 때의 냉정한 표정 뒤에 감춰져 있던 이루어질 수 없는 감정. 그 모든 것이 가슴을 짓누르지만 지혁은 결코 드러내지 않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방으로 들어간 지혁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마치 스스로를 설득하듯 중얼거립니다. 그래, 이게 맞는 거야. 어차피 사랑은 오래가지 않아. 사랑보다 중요한 게 있고 난 그걸 지켜야 해. 하지만 눈가에 스치듯 맺히는 후회의 기운. 결혼이라는 거대한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한구석이 텅 비어있는 듯한 공허감.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은호의 미소와 목소리였습니다. 지혁은 다시 한번 결심을 다지며 깊게 숨을 내쉽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어 날짜를 확인합니다. 결혼식까지 남은 시간은 단 2주. 그 순간 화면 너머로 은호에게서 온 읽지 않은 메시지가 반짝이며 뜹니다. 하지만 지혁은 끝내 확인하지 않은 채 핸드폰 화면을 꺼버립니다. 밤, 은호는 카페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손님들도 모두 떠나 조용한 분위기. 그때 동아리 후배가 무심코 던진 말이 은호의 귀에 꽂힙니다. 선배, 들었어요? 지혁 선배 결혼한대요. 순간 은호의 손에 들린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 소리에 후배가 놀라 다가오지만 은호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을 뿐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말만 맴돕니다. 지혁 선배 결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호는 차갑게 부는 바람을 맞으며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바보였어. 이미 거절당했는데 아직도 희망이 있을 거라 착각했어. 길을 걸을수록 지혁과 함께했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카페에서 함께 웃던 순간, 병원에 실려갔을 때 찾아와 준 모습,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라며 건넸던 조언까지. 그 모든 순간이 애틋했지만 이제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을 찌릅니다. 역시 내가 아닌 거였어. 난 그 사람 곁에 설 수 없는 거였어. 은호는 혼자서는 감정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성재를 불러냅니다. 한강변 작은 포장마차. 두 사람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앉아 있습니다. 성재는 은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묻습니다. 혹시 지혁이 때문이지? 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결혼한대요. 그렇게 쉽게 아무렇지 않게 사랑도 없이 결혼한다잖아요. 성재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소리칩니다. 미쳤구만. 그놈 사랑도 없이 무슨 결혼이야? 네, 눈물 받을 자격도 없어. 하지만 은호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야.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처음으로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어. 거절당했어도 그래도 좋았어. 근데 이제 끝났네. 분위기가 잠시 가라앉자 성재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은호야, 그럼 이제 나한테 기회 주면 안 되냐? 은호는 놀라 성재를 바라봅니다. 성재야. 성재는 잔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칩니다. 난 처음부터 내 옆에 있었어. 내가 아플 때도 힘들 때도 내가 지역만 바라보는 거 알아도 그래도 난 내 옆에 있고 싶었다. 은호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지지만 아직 마음은 지역에게 묶여 있습니다. 미안해. 지금은 아무 대답도 못하겠어. 성재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 내 마음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게.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 난 항상 내 편이라는 거. 집에 돌아온 은호는 창문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결연한 빛이 깃듭니다. 그래, 이제 그만해야지. 더 이상 흔들리지 말자. 내 마음은 전했으니까 이제는 내 길을 가야 해. 그녀는 서랍 속에 넣어둔 지역과의 사진을 꺼내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천천히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러 가는 거야. 내 짝사랑, 이제는 보내주자. 핸드폰이 진동하며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은호 씨, 내일 미팅 시간 괜찮으세요? 큰 프로젝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씁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픔을 딛고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다짐. 지역을 향한 짝사랑은 끝났지만 그녀 앞에는 또 다른 가능성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보아와 마주 앉아 결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카페 한쪽 자리.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된 공기가 흐릅니다. 보아는 단호하면서도 밝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이제 부모님께 말씀도 드렸고 날짜만 잡으면 돼요. 2주 안에 진행하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 회사도 이미지 관리가 필요하니까요. 지역은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해둡시다. 서로 원하는 걸 얻기 위한 거니까. 보아는 웃음을 지으며 잔을 들어 올립니다. 서로 원하는 게 있으니까 같이 윈윈하는 거죠. 사랑 없어도 괜찮아요. 결혼이 꼭 사랑 때문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지역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머릿속에 은호의 얼굴이 떠오르며 좋은 사람 만나라며 자신에게 했던 말이 메아리처럼 울립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술잔을 기울입니다. 한편 은호는 성재와 다시 카페에서 마주합니다. 성재는 은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냅니다. 너 정말 괜찮아? 지역이 결혼한다는 얘기 들은 후로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아. 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괜찮아. 오히려 마음 정리할 계기가 된 것 같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고 성재는 그 속마음을 눈치챕니다. 괜찮지 않잖아. 내가 그렇게 말하면 할수록 더 걱정돼. 은호는 대답 대신 시선을 피하고 가만히 커피잔을 만집니다. 그 순간 성재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나 너 옆에 있을게.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 내가 원한다면 난 언제든 내 곁에 있을 거야. 은호는 그 말에 잠시 눈시울이 붉어지지만 결국 고개를 숙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아직 지역에게 묶여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며칠 후 카페에서 우연히 세 사람이 마주칩니다. 지역은 은호를 찾아왔고
성재는 우연을 가장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집니다. 성재가 먼저 입을 엽니다. 결혼한다면서? 축하해. 근데 사랑 없는 결혼. 정말 괜찮겠어? 지혁은 잠시 성재를 바라보다가 낮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누가 옳다 그르다 판단할 문제 아니지. 그 순간 은호의 손이 떨립니다. 두 남자의 팽팽한 기싸움 속에서 자신이 여전히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성재는 그런 은호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합니다.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야. 지혁의 눈빛이 그 손길에 꽂히며 순간 굳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떠납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호는 혼잣말을 합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돼.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지역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성희에게 온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은호 씨, 제가 준비하는 전시 프로젝트 본격적으로 맡아주실 수 있겠어요? 은호는 망설이다가 곧 결심한 듯 답장을 보냅니다. 네, 저 준비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함 속에서도 불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소용돌이가 다가올 것을 직감하는 듯한 표정. 지혁은 집으로 돌아와 결혼계약서를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이름을 쓰다 멈춥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동시에 은호는 서랍에 넣어둔 지혁의 사진을 꺼내 다시 한번 바라보다가 천천히 봉투에 밀어넣습니다. 이제 정말 보내야지.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과 아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어두운 밤을 맞이합니다. 지혁은 보아와 마주 앉아 결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카페 한쪽 자리,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된 공기가 흐릅니다. 보아는 단호하면서도 밝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이제 부모님께 말씀도 드렸고 날짜만 잡으면 돼요. 2주 안에 진행하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 회사도 이미지 관리가 필요하니까요. 지혁은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해둡시다. 서로 원하는 걸 얻기 위한 거니까. 성재가 서둘러 다가와 핸드폰을 주워주며 말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은호야, 괜찮아? 은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 이제 받아들여야지. 지혁 선배가 날 거절한 이유가 이제야 분명해졌네. 하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성재는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으며 위로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상처 입고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거리를 둔 걸지도 몰라. 은호는 잠시 그 말에 흔들리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지혁을 향한 미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혁은 보아와 결혼 조건에 대해 다시 이야기합니다. 정보와는 차갑지만 당당한 태도로 말합니다. 우리 결혼은 서로 원하는 걸 주고받는 거예요. 난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걸 원하고 당신은 새로운 기반이 필요하죠. 하지만 감정이 휘둘리진 맙시다. 지혁은 씁쓸하게 웃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감정이란 게 원치 않아도 스며드는 거라서. 보아는 순간 지혁의 눈빛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혹시 아직 다른 사람 마음에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혁은 대답하지 않고 침묵만 지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대답보다 더 큰 파장을 남깁니다. 지혁은 결혼식장 리허설장에서 홀로 서 있습니다. 텅 빈 예식장을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같은 시각, 은호는 성재가 건네준 따뜻한 차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제 보내줘야지, 그 사람을.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곧 폭풍처럼 몰려올 갈등의 전조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지혁은 호텔 스위트룸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예복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식순도 모두 짜여 있지만 그의 표정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창밖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일까? 사랑도 없는 결혼을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때 휴대폰 화면에 은호의 이름이 스칩니다. 통화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채 지워버린 번호였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서 은호는 사라지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한편 은호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웅크리고 있습니다. 지혁의 결혼 소식은 그녀를 깊은 슬픔에 빠뜨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울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러 가야지. 내 마음 내가 직접 끝내야 돼. 거울 앞에선 은호는 단정하게 화장을 고치며 속삭입니다. 웃으면서 보내주자. 그래야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분함 속에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을 향해 마지막 발걸음을 옮길 결심을 한 순간 성재에게서 문자가 도착합니다. 은호야, 혹시 너 결혼식장 갈 생각이야? 성재는 지혁과 은호의 관계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는 은호가 상처받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혁이 결혼을 선택한 이유가 단순히 집안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지혁이가 정말 은호를 위해서 결혼을 선택한 걸까? 아니면 그 이상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 그의 불안한 눈빛은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신부가 될 정보와는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드레스 피팅을 마친 그녀는 비서에게 차분히 지시합니다. 내일 모든 게 완벽해야 해요. 하객들도 언론도 우리 회사 임원들도 다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서도 혼잣말처럼 덧붙입니다. 이 결혼은 우리 회사와 내 미래를 위한 선택이야. 감정 따위는 필요 없어. 지혁 씨도 곧 알게 되겠지.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 스친 잠깐의 불안한 그림자는 혹시라도 지혁의 마음속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 아침, 장내에는 화려한 꽃장식과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가득합니다. 지혁은 신랑 대기실에서 거울을 바라보며 예복 매무새를 고칩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어.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신랑 입장. 문이 열리고 지혁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음악이 울려 퍼지지만 그의 눈앞에는 하객들의 얼굴이 아닌 은호의 모습만이 아른거립니다. 그 순간 예식장 문이 다시 열리며 누군가 들어섭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리고 술렁임이 퍼져나갑니다. 지혁의 눈이 크게 흔들립니다. 은호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였을까요? 카메라는 지혁의 굳어진 얼굴을 클로즈업하며 장면이 암전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뜨는 자막, 다음 화, 충격적인 반전. 과연 지혁의 결혼식은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까? 과연 지혁의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은호가 마지막으로 전하려는 진심은 어떤 선택을 불러올까요? 성재의 불안한 예감과 정보와의 집념까지 서로 다른 마음이 부딪히며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화가 더욱 기다려지는 화려한 날들. 본방송 전에 궁금한 이야기 함께 상상해 보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작가의 드덕살롱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